먹고 살기 위해서 90년도 중반에 고난의 행군부터 네. 앞집 뒷집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다 보니까 중국을 갔는데 마을이 중국을 간 거지 다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 종목이 가축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물. 가축을 거기서- 뉴스를 해요? 염소, 개, 그 살아있는 걸 넘기고.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물건은요 붉을 수가 있어요. 붉은다는 게 뭐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용종입니다.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또 연구자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정말 올해 새해부터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죠. 국제정세도 말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 또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남한 정착 14년 차 된 남북하나재단 취재기자 박주희라고 합니다. 이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박주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저도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북한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의 이야기만큼 생생하게 북한 또 남북관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단한 게 북에서 오신, 북에 고향을 두셨는데 여기 와서 기자 생활을 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아우, 가찬이십니다. 네. 그게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기자 생활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일하는데. 근데 잠깐 이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도 기자 생활 하시다가 아이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몇 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또 차분하게 워낙 북한 내부를 잘 꼼꼼히 짚어주셔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에서 봐왔던 모습들 또 안에서 북한을 관찰하시고 또 직접 겪으셨던 거. 우리 옛말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려고 나오려면 안에서도 자기가 톡톡톡톡 깨야 되지만 밖에서도 어미닭이, 제가 어미닭은 아닙니다. 톡톡톡 이렇게 찍어줘야 이게 뭔가 빨리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오늘은 아마 신사임당에서 그런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어디세요? 고향이 원래는? 저 얼굴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평양에서 오신 분가? 아니죠. 양강도 감자 같지 않습니까? 양강도, 예. 네. 양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 양강도가 뭐야 이러는데 북한이 이제 북한 정권 수립 후에 새로 만든 행정구역이고 양강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두산하고 압록강 두 강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백두산이 있고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해서 양강도다. 이렇게 해서 거기 출신이시군요. 네. 저는 눈을 뜨니까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네. 태어났고 저는 합복을 입은 아버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군인이셨어요? 아버지가 사실은 법적에서 일을 하셨는데 북한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국정원이라고 하죠. 네네, 정보기관. 네, 북한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군복과 사복을 번갈아 있고 네. 국가안전보위부도 지방에 따라 군부대 명칭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10961 군부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역 군인들이 입는 그런 군복을 입고 계셨고 네. 2005년도에 대자,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대령으로 제대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군복 입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실 자랑은 아닌데 제가 조금 외모가 동양인 같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를 웬그리아 대사관에서 나온 아이라고. 헝가리. 헝가리. 예. 북한은 그때는 그 구라파라고 해요. 네, 그렇죠. 유럽을. 근데 그 웬그리아 대사관에서 나온 아이 같다 하고 주변에서 아이 놓고 그리고 외국 사람.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저처럼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무대 꼭대기 서면 눈이 커서 선생님들이 참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서면 눈이 커야 보인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6살, 7살 때부터 공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러시아 PD가 감독이 북한에 가서 태양 아래라는 예, 그렇죠. 그걸 제가 보면서 2시간을 울었어요. 그 공연 진행을 하는 아이가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 고충을 알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제 프롬포트라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북한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한 글자 틀리면 안 되는데 그
해산방직공장 유치원에 다녔는데 거기가 거의 1급 기업소예요. 종업원이 엄청 많으니까 해마다 이제 공연을 하면 공연 진행을 유치원 무용본 아이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릴 때 그 2페이지가 넘는 진행문을 제가 터 한 글자 틀리면 선생님한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좀 어릴 때부터 먹고 살았다. 예. 금수저좀 빨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냥 먹고는 살았고 밥은 먹고 살았고 다행히 뭐 예능적으로 조금은 좀 끼가 있어서 그나마 북한에서 그렇게 막 힘들게 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예. 울컥 하셨다는 태양 아래라는 영화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북한이 체제 선전하려고 러시아 감독을 불러다가 촬영을 좀 맡겼는데 이 감독이 북한 체제의 이중적인 면을 보고 그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준비하는 그 부조리한 모습을 폭로하는 네, 맞아요.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울컥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그 사람 내가 전이가 되는 거죠. 그 아이에. 그래서 그 유치원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일고등학교 성악부로 자동으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예술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 이유가 키가 안 크니까 이제 피바다 가극단 만수대 이사회 지방 아이들을 1년에 몇 명씩 뽑아가는데 제 기준에 잘못된 기준이죠. 나보다 쟤는 못하는데 뽑혀가는 거예요. 키가 막 164. 저는 155이 스톱이 됐거든요. 근데 작진 않아요. 북한 기준으로 제 또래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예술단에 가려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 반 다니다 때려쳤어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북한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북한 우리가 한 50년 전에 살던 모습을 북한에서 좀 발견하게 돼요. 똑같아요. 사실 우리도 과거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도 똑같아요. 중앙정보부를 우리가 그 당시에는 부대로 5163 부대라고 불렀고 또 뭐 세기문화사라고 위장 명칭으로 부르고 이랬는데 제가 어릴 때도 저도 시골 출신인데 군 대령이다 이러면 정말 높았어요. 지금은 뭐 대령 높으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그렇게 아주 고위 장교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때는 대령이면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도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친척 중에 대령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보 서울에 그 아무개 대령한테 그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럴 정도로. 북한 지금 그렇죠. 대령 정도면은 되죠. 많은 거 해결할 수 있죠. 집 그럼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북한에는 상자부터 바지에 빨간 줄을 띄우고 각개반도를 풉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급 장교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저는 군복 입은 사람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군복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빙의가 돼서 내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군인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다해. 네. 그러시면은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탈북민 분들 중에 뭐 다 좀 어려워서 나 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중국에 어떻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랬는데 먹고 살만 하셨는데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왔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신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90년도 중반에 고난의 행군부터 앞집 뒷집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다 보니까 중국을 갔는데 말이 중국을 간 거지 다 팔려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 브로커들이 팔아먹을 때도 있고 본인들이 자체해서 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털을 잡고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지금 전체적인 탈북 여성분들이 70% 80%. 근데 저는 국경에서 시집을 가니까 경력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아 키우면서 북한에는요 여성이 장사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남성들은 직장 나가면 배급분을 안 주면서 당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밀수라는 데 생존에 뛰어들었죠.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산이면은 바로 이제 북한 건너편에 저기가 있죠. 해산 건너. 지림선 잠백현. 네, 창바이가 있고 저도 사실 북중 접경 이제 1400km 이렇게 북한 도라보를 좀 다니다 보면 장백현이 해산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냇가 같은데 이렇게 건너오면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건너오면 되는 건데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탈북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5년 동안 거래를 하던 파트너가 저를 넘겼어요. 사업하시다가? 네, 아까 전 밀수를 하다가 그
그 사람하고 매일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 김치우면서 만나거나. 아. 왜냐면 물건을 우리가 예상으로 주기 때문에 네. 몇 건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해가지고 넘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살얼음이 질 때예요. 그 거물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이제 물이 얼고 네. 저녁에는 그 물이 꼭대기 돼서 한 10cm 걸으면 밑에 얼음이어서 그 대반이 저를 안고 넘어갔어요. 어무바지. 대방이라는 게 이제 네, 상대방. 파트너. 네, 상대방 그 파트너. 5년 동안 거래하던 파트너.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넘었는데,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파트너가 저를 중국 땅에 놓고 오토바이 가지러 갔는데, 네. 중국 국경 변반대가 이만한 북한에서는 그 전지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걸 아직 익숙이 안 되니까 막 후레쉬를 비치는데 저는 거기서 한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30년을 기다린 것 같은 그랬겠죠. 그런 느낌이 나서 그때 참 그 저는 제가 탈북 동기가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대 후반 네. 거의 40살이 될 때인데 늦게 나오셨나요? 그래도 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탈북이라는 걸 아버지가 군에 계시기 때문에 제대되기를 기다렸고 국경에서 밀수를 하면서 남한사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주로 무슨 물건을 하셨어요? 다 치는 대로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주 종목이 가축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물. 가축을 밀수를 해요? 저는 염소, 개, 그 살아있는 걸 넘기고.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물건은요, 불을 수가 있어요. 붉은다는 게 뭐예요? 몸무게를 불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거는 여기서 500g이면 중국 가도 500g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뭘 가. 근데 이제 염소 같은 거는 시골에서 사다 가지고 집에서 이제 강냉이를 닦아 가지고 됐다 며칠 동안 먹여요. 그럼 염소가 닦은 강냉이를 먹으면 물이 내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소금물을 양동이를 먹여요. 근데 이제 염소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돼요. 그 염소 불쌍해서 네. 어떡해요? 이게 사실은 그런 동물 가축 사람들이 나한테 외모랑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저는 가축 밀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일부 도축업자분들이 소에다가 물 강제로 먹여가지고 막 무게 불리고 이랬다가 적발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하셨구나. 그런 밀수를 하다가 넘어오면서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중국 사람 조선족들만에게 특이한 게 있잖아요. 야, 우리 안가 양국에 갔는데 너 기차게 잘 본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중국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갔대요. 한국에.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밀수를 하면서 물건 갖고 싸우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그 30대 아이들이 하는 얘기 하잖아요. 이민호 보고 왔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올 나이는 아니고 저는 좀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드라마라는 거는 세트상에서 하는 거다. 재미로 봤어요. 예.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저는 한국에 가서 드라마를 볼 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양복을 딱 입고 네. 명찰 딱 하고 컴퓨터 하는데 20대 제가 살아난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목적이 절반이고 저희 아들이 그때 학교 갈 나이인데 제가 학교를 못 보내고 제가 장사하니까 집 안에다 가두고 문을 채웠어요. 그 호적이 없었었어요 그때? 있었죠. 호구는 있었어요? 있는데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집을 못 지키잖아요. 아이고야. 그래 제가 그 아이가 제가 장사하고 들어가면 뛰쳐나갔다 새벽 3시 와서 나는 이 아이는 밝은 곳에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 융합이 돼가지고 저는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은 탈북민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건 탈북을 하셨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북한에서는 요즘 한국에 대해서 그 탈북 당시하고 지금하고 북한 실정을 좀 이렇게 얘기 들려오는 거를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진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말할 때 북한이라는 큰 매개체 갖고 평가하면 안 돼. 네. 북한도 지역마다 달라요. 사람이 성향에 그렇겠죠. 따라 네. 다르고 그리고 내가 당위 배려를 많이 받는 집에서 태어나면 왜 남한을 동경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서민으로 살다 보니까 양강도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밀수를 하다 보니까 응으로 양으로 한국 소식을 듣지만 그렇죠. 항해 남북도 뭐 개성이 있죠. 내륙 쪽은 엄두르고. 한국이 어딘지 지금도 모를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지역별로 다르고
그리고 사실 소문이 시대별로 다른데 저는 이채도 안 지는 게 옛날에 한국에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였어요. 네, 90년대 초 말 후반. 네. 네. 그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항상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미제와 결탁해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팀 스피리트라는 말을 저는 귀에 못이 박히게 아.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젊은 분들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한국군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합동 군사 연습을 하는 걸 참 나쁘게 봤고 그리고 제가 탈북하던 시기가 이제 2012년이었는데 네. 그때만 해서는 정서는 그래도 남한에 대해서 그래도 거의 80%는 사실적으로 알 수 있을 때였어요. 김정은 체제가 막 들어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게 되면 저는 그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미운 나라인데 북한에다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일본은 너무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 두만강, 진짜 함경도에서 네. 양강도, 자강도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북한 교과서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어린이라는 대목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역에 가면은 네, 뭐 애가 내 눈을 팝니다 해가지고 뭐 나를 달 사주세요. 걸고 있다. 네. 그게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리고 이게 유엔에서나 한국에서 보내온 쌀이라는 거는 남조선 쌀이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 거의 다 먹어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한 쌀을 먹는 나라가 왜 가난하지?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조선이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 이 촌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거는 알지만 탈북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야, 내 이래봐도 현대차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들은 사람이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한테 또 애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경제적으로는 정말 부강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하고 최근에 2019년에 온 탈북민하고 제가 라디오를 진행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남조선화가 된 거예요. 이미 북한에서 이미 남조선화가 돼서 왔다. 북한에서 이미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한국 문화 다 알고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거. 남자하고 헤어지고 연애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요. 저희가 남자한테 헤어지자면 니 죽겠니 살겠니 이랬어요. 우리 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헤어지자 이렇게 되면 나는 네 뜻을 존중할게 이렇게 나온대요. 야, 지금 북한 사람들 지금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경 지역이나 남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80, 90%를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연인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한승연의 개념도 알고 있는 예, 거네. 그렇죠. 네 뜻을 예, 존중하는 깔끔히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사실 이제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도 알기 때문에 북한의 미디어 관영 매체들이 무작정 뭐 남한을 못 산다 비난하고 북한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북한 매체가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한상을 깨버리려면 북한 매체가 바뀌어야 돼요. TV도 조금 재밌게 하고 요즘에는 저 북한 TV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모르고 보면 한국 어디 지방 TV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광고도 나오고 저희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픽도 되게 잘 되고 날씨를 알리는 아나운서가 현장에 나가서 자 여기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아나운서들 아시잖아요. 오늘 날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많이 변했구나. 매체도 조금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박주희 기자님 모시고 북한에서 탈북하시고 또 그 이전의 삶, 또 북한에서 겪었던 미디어를 통해서 본 한국의 모습들 살펴봤습니다.